자, 첫 번째 재판 시작해보죠.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성관계 동영상이 불법으로 유출된 사건입니다. 일단 7년 전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2014년에 한 연인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의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촬영을 해서 찍지 말자, 지우자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남성은 지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구두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말로 지우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4년쯤 지나서 갑자기 불법 성인 사이트, 음란물 사이트에 여성의 얼굴이 노출된 영상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찍혔던 영상들 알고 보니 그때 예전 남자친구에게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이 여러 제목으로 인터넷에 떠돌았고 여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얼마 전 타 방송 드라마 보면 그 복수 대행 그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불법 영상 관련한 그 내용이 다뤄졌었는데 그 피해자는 그 극 중에서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지우고 지우다 도저히 그냥 이걸 어떻게 뭐 혼자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선택을 했는데 자,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자, 그런데 진짜 이 피해 여성분 말이죠, 교수님. 정말 얼마나 진짜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삭제해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휴대전화 보여주면서 그냥 대충 삭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두 사람의 어떤 관계가 좀 이렇게 소원해지고 난 이후에 갑자기 자기 어떤 단어만 치면은 자기 불법 동영상이 올라오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우다 안 되니까 본인을 지워버렸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계속 가슴이 막 두근대 가지고 아유, 그럼요. 정상적으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잊혀질만 하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와 관련돼서 법률 대리인인 그 변호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센터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고 희귀한 사례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 했다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복구를 할 수 있는 정신적인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신고를 하긴 했죠. 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유력한 피의자가 이 전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일단 이 남성의 인터넷 드라이브 클라우드에서 성관계 장면을 찍은 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에 그런 설정이 있는 것 같은데 촬영을 하면은 저장하는 즉시 동시에 이제 인터넷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전화에 있는 거는 지웠다라고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이 클라우드에 똑같은 영상이 저장되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은데 이게 뿐만 아니라 이 남성,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촬영문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했고 그리고 이 자신과 이런 관계를 맺었던 여성의 영문 이니셜로 폴더를 만들어서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는 아주 악질적인 남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피해자 가운데 이 피해 여성의 폴더, 이름으로 된 폴더가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이 남성이 유출을 했다라는 증거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이 남성이 올렸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이 유포를 한 것 가지고 그 혐의로 처벌할 수가 있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올리지도 않았고 실제로 내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나도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영상이 처음 올라온 사이트는 이미 폐지가 돼서 첫 번째로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고 이미 그 첫 번째로 올라온 사이트에서 유출이 돼서 다른 사이트에도 퍼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킹을 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증거로서 이 구글에서 보낸 중요 보안 경고 메일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의심스러운 당신의 아이디로 의심스러운 곳에서 당신이 평소에 이제 접속하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접속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내 얼굴도 나왔는데 이거 내가 했겠느냐? 나는 해킹을 당했고 나 역시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포가 됐잖아요. 분명 유포를 누군가 시켰을 텐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도 없어졌고 처음 유포된 곳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 영상을 촬영했던 전 남자친구 피의자도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유포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이 남성은 이제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혐의가 있었어요.
불법 촬영 혐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의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 여성은 촬영 당시엔 동의하고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삭제를 안 해줬다. 예. 그리고 이게 유포됐다. 이게 이제 이 피해 여성에 그렇죠. 대한 범죄잖아요. 근데 첫 번째 촬영은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처벌이 안 되는 거고 결국 이제 동의 없이 유포한 건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예.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촬영해서 이제 유출을 하는 게 고의범이에요. 고의로 그래야 돼요. 일부러. 근데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어디에 업로드를 한 사실을 증거로 확인을 했다면 당연히 그분에 대한 처벌을 받을 텐데 그에 대한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는 고의로 유출을 했는지 유포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고의가 입증이 안 되면 사실상 이건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은 유포됐다라는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그 법 규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교수님 일단 뭐 법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도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저 남자 너무 좀 화나지 않습니까 이게? 자신의 얼굴이 동영상에 올라간 것은 자신의 그 손으로 찍은 그것을 갖다가 해킹을 당했건 자기가 올렸건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하고 집행유예 2년을 갖다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처벌받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성관계 했었던 여성들의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폴더로 만들어 가지고 쭉 보관을 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그 습벽을 가진 그런 남성으로 보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갖다 퍼뜨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난 책임 안 지겠다. 그 소리입니다. 자, 결국 이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은 이 여성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부주의하게 관리한 책임 그리고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규모 3천만 원, 3천만 원이 넘어야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천만 100원을 청구해서 1년여간 소송을 했는데요. 이 남성 민사재판에서 마찬가지로 본인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재판부가 한번 바뀌었는데 첫 번째 재판부에서는 바뀌기 전 재판부에서는 이 화해 권고와 2천만 원 위자료를 책정했지만 이 남성이 거절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남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3천만 100원을 청구했잖아요. 예. 100원은 떼고 3천만 원 배상하라고 그대로 판결했습니다. 오. 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동영상이잖아요. 처음부터 그걸 찍어서 뭐 클라우드건 어디건 남긴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피고가 무려 3곳의 저장소에 분산 저장을 시켜서 동영상이 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유출 경위가 물론 어디라고 정확하게 밝혀져서 말할 수는 없지만 동영상 유출에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상황인 점도 고려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지금 죽을 때까지 영상을 삭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번 판결로 조금은 안도했다면서 힘을 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뭐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말이죠, 변호사님. 3천만 원도 진짜 너무 정말 요만큼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근데 뭐 이례적인 판결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요? 지금 이 소송 결과 나온 데까지 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소송이라는 게 그러니까 민사에서는 과실도 이제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럼 과연 이 남성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휴대폰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옆에 있는 기자분이 쓱 빼갔어요. 그럼 이렇게 빼갈 수 있게 쉽게 내가 관리를 못한 건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데 누가 제 휴대전화를 해킹한다. 이거는 과연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고 이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도 이에 대해서 낙관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촬영본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가지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공분하실 텐데 그렇게 가지고만 있었어도 그 해킹당해도 과실 책임을 인정했던 어찌 보면 다소 이례적인 판결인 건 분명합니다. 예. 아, 진짜 이런 그 불법 영상물 관련한 사건에서 이 제3자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그런 영상은 보지도 말고 구입하지도 않으면 됩니다. 예,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 사라지겠죠. 자,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